수학의 올리버 원적 라섹 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1번 문제. 자, 세 종류의 과자와 네 종류의 음료수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 자, 과자 중에서 고르는 것과 음료수 중에서 고르는 것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과자가 세 종류이기 때문에 과자 중에서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 당연히 세 가지. 네 종류의 음료수 중에서 고르는 방법의 수 네 가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세 가지와 네 가지 요거를 더할 건지 곱할 건지를 고민을 할 때 지금 더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야? 골랐을 때 한 종류를 고른단 말이야. 총 7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때 그게 과자이면서 음료수, 즉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과자를 고르는 동시에 음료수를 고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 우리 더하기를 한다. 그지? 그리고 지금 한 종류를 고르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쌤이 설명할 때, 그지? 완료일 때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과자 중에서 고르는 것을 하고 나면 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골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완료. 음료수 중에서 만약에 골랐어. 그러면 음료수 중에 어쨌든 골랐기 때문에 더 이상 고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료. 그래서 세 가지, 네 가지는 더해줘야 된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든 간에 이건 합의 법칙. 자, 2번 문제. 세 종류의 연필, 네 종류의 공책, 세 종류의 공책, 네 종류의 지우개 중에서 각각 각을 한 종류씩 고를 거야. 그러니까 총 세 개를 고르는 게 이 사건에서 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지, 그지? 그러면 연필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 두 가지, 그지? 연필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 두 가지, 공책 중에 한 개를 고르는 방법 세 가지, 네 개의 지우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 네 가지, 그리고 그 각각을 곱했다. 그래서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곱하면 되냐면 연필 둘 중에 하나를 골랐지, 그지? 골랐다고 치면 그때마다 공책 세 개 중에 하나로 고를 수가 있고 또 그때마다 지우개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각각의 경우마다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때는 이렇게 곱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진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도 이거 봐봐. 연필, 공책, 지우개를 한 개씩은 선택을 해야 끝나는 사건인 거야. 그지? 지금 2라는 것은 뭔데? 연필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연필 중에 하나를 골랐지 아직 공책, 지우개를 못 골랐으니까 진행 중 곱하기. 공책 중에 골랐어. 공책까지는 골랐지만 아직 지우개 못 골랐으니까 진행 중.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곱의 법칙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넘어가자. 2번 문제.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 자, 이건 뭐 50원, 100원, 50원, 500원 이거에 지금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뭐다? 모양이 다른 동전이 있다. 세 개가 있다. 서로 다른 동전 세 개가 있을 때 한 개씩 이 세 개를 동시에 던질 때 하나, 둘, 셋 하고 한 번에 던지는 거야. 그럼 떼구르르 해서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문제 상황은 앞면이 두 개고 뒷면이 한 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야. 실제로 우선은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한 방에 이렇게 딱 나올 거야. 그지? 동시에 던졌으니까 이게 앞, P 나왔을 때 100원짜리도 앞, E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랬을 때 500원짜리는 D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또는 50원짜리 앞이 나왔다면 요게 D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500원짜리 뭐가 나와야 돼? 앞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그려가지고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지. 자, 이게 D가 나왔어. 만약에 50원짜리가 D가 나오면 나머지는 다 뭐가 나와야지만 해? 앞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의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맞냐? 이렇게 실제로 카운팅을 해서 계산하는 것도 경우의 수를 구하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야? 지금 앞면은 두 개 나와야 되고 뒷면은 한 개 나와야 되는 거야. 세 동전 중에서. 그러면 세 동전 중에서 뒷면이 나올 녀석을 골라버리면 나머지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앞면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지? 세 동전 중에서 뒷면이 나올 녀석 하나를 골라버리면 그게 결국에는 위에서 나온 앞면 두 개가 나오는 그리고 뒷면 한 개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뭐다? 써보면 굳이 써보면
3개 중 뒷면인 동전 선택하는 방법의 수. 동전 1개 선택하는 방법이지. 그지? 그래서 그 1개를 선택하면 자동 뭐야? 나머지 2개는 모두 뭐여야 된다? 앞면이어야 된다. 이게 뭔데? 나머지 2개, 그 1개를 빼고 나머지 2개 중 앞면인 동전 2개 고르는 방법의 수인데, 지금 총 3개의 동전밖에 없기 때문에 동전 3개 중 하나를 빠지고 나면 2개 중 2개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2C2,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따라서 3가지.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뭐 실제로 이거를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넘어가자. 3번 문제. 자,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있는 공이 있다. 주머니에 공 30개를 다 집어넣어 놓은 거야. 그지? 그럼 이런 상황이네. 1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공을 하나를 꺼내는 거지.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공을 꺼낼 거야. 꺼냈을 때 공에 적힌 수가 10의 약수 또는 7의 배수. 10의 약수 또는 7의 배수. 자, 또는 그러면 우리 합집합이지, 그지? 실제로 3의 약수가 어떤 것들이 30의 약수가 어떤 것들이 30의 약수냐면 1, 2, 됐지? 7의 배수는 뭐가 되는데? 7. 약수가 아니고 배수네. 7, 14, 21, 28, 35 이런 게 될 텐데 지금 문제 상황이 30까지 적혀 있어. 따라서 35부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따라서 지워버리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겠군. 할 수 있겠지? 결국에는 뭐야? 10의 약수 또는 7의 배수인 경우의 수라는 건 뭐다? 30의 약수이거나 7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지? 8개 경우가 발생했고 여기서 몇 개야? 총 4개 경우가 발생하는데 둘 사이에 공통된 부분이 있다 없다?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합의 법칙에 의해서 2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12개의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지금 요 문제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쌤은 지금 직접 썼지만 30의 약수는 몇 개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우리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럴 때 우리 30을 소인수분해해서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그지? 여기서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한다 했어? 이게 1, 1,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각각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2의 3제곱 나와서 8개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지. 자, 물론 이거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라는 것은 약수라는 것은 뭐다? 소인수분해한 녀석들의 약수들의 곱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2의 약수는 1하고 2고 3의 약수는 1하고 3, 5의 약수는 1하고 5기 때문에 요것 중에서 하나 고르기 2C1 3의 약수 2개 중에서 하나 고르기 2C1 5의 약수 둘 중에 하나 고르기 2C1 이렇게 생각을 해서 2의 세제곱이다. 4번 문제.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여 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요거를 뭐 어떻게 보면 되냐면 1번 문제부터 보면 항을 구한다라는 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풀었을 때 몇 개의 항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A로부터 이제 항이 나오는 게 몇 개가 나오는 거야? 3개가 나오지. B로부터 나오는 항의 개수가 또 몇 개? 3개. C로부터 나오는 항의 개수는 총 3개.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9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지. 두 번째 문제, A를 선택했을 때 2개, B를 선택했을 때 2개, C를 선택했을 때도 2개, D를 선택했을 때도 2개. 각각의 경우마다 항상 2가지씩 나오니까 4 곱하기 얼마다? 2다 해서 8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이거 8개. 자, 그러면 요 1번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뭐다? A 선택했을 때 3개, B 선택했을 때 3개, C 선택했을 때 3개, 3
곱하기 3 해서 9가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해도 당연히 되는 거겠지, 그지?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영균의 집에서 편의점과 서점과 학교를 연결하는 도로들을 이렇게 길을 다 나타낸 거래. 집에서 편의점을 거친 다음에 여기를 거친 다음에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부터 우선 구해보자. 집, 편의점을 우선 들려야 돼. 뭘 사 먹고 가나 봐. 학교로.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 총 몇 가지? 네 가지. 있지, 그지? 그래서 네 가지 방법으로 집에서 편의점을 갈 수가 있어. 편의점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 세 가지야. 두 개를 더할까? 곱할까? 이게 고민인 거지? 정답은? 곱한다. 왜 곱한다? 쌤이 진행과 완료로 설명을 좀 했는데 지금 이 문제 상황은 집에서 어디까지 가야지 끝나? 학교까지 가야 끝나. 그지? 그럼 집에서 편의점 가는 걸로 끝나? 안 끝나? 안 끝났어. 더 진행이 되어야 돼. 진행 중이야. 곱하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그지?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12, 12가지 방법이 있어요. 2번 문제. 집에서 이번에는 뭘로? 서점을 거친대.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방과 후 교재를 사서 학교로 가는 그런 상황이겠네. 집에서 서점으로 가는 방법에서 세 가지고 서점에서 학교로 가는 것도 세 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집에서 서점 가는 방법에서 세 가지고 세 가지인데 그 두 개를 곱할까 더할까 하는 건데 집에서 학교까지 가야 끝나지. 그래야 완료되는 거야. 그래서 중간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해서 9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3번 문제. 집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의 수는, 자, 집에서 학교 가는 방법의 수는 첫 번째 편의점을 들렸다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서점을 들렸다 가는 방법이 있어. 맞지? 그러니까 1번의 경우의 수와 2번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돼. 그래서 정답은 12 더하기 9가 돼서 21이 되는데 왜 더하면 되는 거야? 왜 더할까? 쌤이 설명한 걸로 또 설명을 할게. 완료니까 더한다. 완료니까 더한다. 왜 완료야? A 1번이라는 건 뭔데? 집에서 편의점 간 다음에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경우의 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야. 맞지? 집에서 학교까지 도착한 경우의 수잖아.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결국에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게 사건의 완료라고 한다면 이 방법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 완료가 돼버리는 거지. 집에서 학교까지 도착을 했으니까. 마찬가지야. 집에서 서점을 거쳐서 학교를 가는 하나의 완료된 사건의 방법의 수가 9가지지. 완료된 사건끼리는 어떻게 한다? 더한다. 더 합의 법칙. 그래서 21가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